중대재해의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면 첫 번째,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대재해는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삼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삼룡이라는 친구는 중재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싸우게 돼서 너무 길게 중재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중재를 4일 동안 한 삼룡이가 너무 열받아서 뿌직하고 열받아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재를 아주 잘하는 삼룡이가 있었는데, 중재를 며칠 동안 했다? 4일 동안 진행해왔다. 누가? 삼룡이가. 그런데 뿌직하고 열받아 버렸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한 암기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먼저 4일이 무엇이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삼룡이는 무엇이냐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뿌직 열바다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겠죠.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암기 팁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은 어디서 한다? 작업장 안 보이는 곳에서. 누가 실시한다? 일반 근로자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조직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4번에 있죠. 4번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작업장 안 보이는 곳, 작업장 안 보이는 몇 번? 3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무엇이다? 안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조직까지 포함해서 1번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따라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4번, 그 다음에 작업장 안 보는 3번,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 1번, 그 다음에 교육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안전모의 성능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관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내관에 전체에서 물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 턱 하고 막아줍니다. 따라서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충격 흡수성, 그 다음에 내관통성, 그 다음에 내전압성, 그 다음에 내수성, 물을 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난리의 나는 난연성, 그 다음에 턱은 턱금 불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등급별 색상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햄버거를 생각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갈색을 보게 되면 햄버거의 빵 부분이 생각이 나죠. 빵 위에 빨강색인 케첩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이 뭐가 들어갔냐면 양파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인 계란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에 햄버거에 빠질 수 없는 녹색인 양상추를 올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등색을 먹는데 등색은 일반적으로 귤색을 떠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햄버거를 떠올려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주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주의 현상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단절, 우회, 수준의 저하, 혼란, 과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암기 팁을 통해서 한번 가볍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주의한 단우가 있었는데 이 단우는 의식이 저하돼서 혼란이 과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단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법을 적어보도록 하면 부주의한 단우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자, 그래서 부주의 현상에 대한 암기법이 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고, 먼저 단우가 무엇이다? 의식의 단절, 그 다음에 우는 의식의 우회, 그 다음에 의식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의식 수준의 저하,
그 다음에 의식의 혼란, 의식의 과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고, 각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의식의 단절은 무엇이면 끊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단절되고 공백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의식의 단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의 우회란, 걱정, 고뇌, 욕구불만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빗나간다. 자, 우회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뭔가 싸운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집에 남겨놓은 음식이 생각난다던가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잡생각을 많이 없애주면 산업재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도 정말 중요하죠. 자, 각각 단계별로 무엇인지 각각 순서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란 것은 당연히 배고프고 잠을 자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이 가장 먼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인 갈증, 호흡, 배설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겠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일단은 음식 생각이 덜 나게 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허름한 동굴 같은 데서 지내면서 배 채우기 바빴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욕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농경사회를 지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사회적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속에 대한 욕구가 나오면서 어떠한 부족도 만들어지고 어떠한 나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요즘 시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사회적에 소속이 됐는데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경의 욕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는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그 단계이기 때문에 1차원 단계, 저차원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보다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앞글자를 딴 공식법으로 첫 번째는 지식 기능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기능, 두 번째는 상태동, 세 번째는 능동인, 마지막 네 번째는 인물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암기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공부법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블로프 법칙은 우리가 많이 봤던 법칙이 되겠죠. 파블로프는 뭐로 했냐면 강아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종을 울리게 되면 이 강아지가 달려와서 먹이를 먹었는데 계속 종만 쳤을 경우에는 먹이를 먹는 건 줄 알고 침을 계속 흘리는 것이 바로 조건 반사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블로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에 대한 원리 및 법칙은 암기하면 좋기 때문에 암기 팁을 활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생 시절을 거친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방학이 지나면 시일 내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방학이 마치게 되면 시일 내로 개강한다. 앞에 있는 걔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암기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뭐다? 시, 일, 개, 강이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피기제에 대한 내용을 외워준다면 우리는 방어기제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도피기제는 암기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도피를 하였습니다. 100억을 들고 퇴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도피를 하였다. 뭘 들고 도피했다? 100억을 들고 퇴장을 하였다. 처음에 100은 백일몽, 그 다음에 억은 억압, 그 다음에 퇴행의 퇴, 그 다음에 고는 고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순서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단계별 순서를 체크해야 되고 1단계는 목표와 성능 명세의 결정, 2단계는 시스템의 정의, 3단계는 기본 설계인데 기본 설계에 대해 묻는 것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기해야 될 것이 순서와 기본 설계에 대한 것을 암기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단계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 기본 설계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계면을 설계하고 5단계는 촉진물을 설계하며 여기서 플러스 6단계를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6단계는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평가란 무엇이냐면 시스템 개발과 연관된 평가 및 인간 요소적을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암기법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그대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몫이 기계 촉평, 그래서 몹시 기계가 총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인, 직분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서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의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그 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그 다음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인 용수 전용댐, 마지막으로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가 있다 정도 외워주면 되겠죠. 자, 해당 부분은 암기 팁을 활용해서 그대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10월 31일 날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10월 31일에 지어졌습니다. 50개가 건축되었고 무엇이 건축됐다? 학교가 건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10은 무엇이다? 앞쪽에 있는 10은 깊이 10m인 굴착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0일과 건축을 이렇게 묶게 되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과 학교를 묶게 되면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그 다음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이다 라는 걸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 SSPP 시스템 세이프티 프로그램 플랜에 포함된 사항은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 암기 팁을 활용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외워주냐면 계약, 수집, 결과에 대한 조기평가를 계획한다 라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암기법을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면 계약, 그 다음에 수집을 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조기평가를 해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 먼저 계약은 무엇이냐면 3번에 있는 계약 조건, 그 다음에 수집은 8번에 있는 안전자료의 수집과 갱신, 그 다음에 결과는 9번에 있는 경과와 결과의 보고, 그 다음에 조기평가의 조는 무엇이냐면 2번에 있는 안전조직, 그 다음에 기는 5번에 있는 시스템 안전기준, 그 다음에 평가는 무엇이냐면 7번에 있는 안전성 평가, 그 다음에 계획은 몇 번이다? 1번 계획의 개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해는 무엇이냐면 시스템 안전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의 수명주기 5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면 먼저 가장 첫 번째 PHA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의와 시스템 개발하는 거는 FHA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총 5단계 구상, 정의, 개발, 생산, 운전에 대한 순서는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구정에는 갱생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다? 시스템 구상, 그 다음에 시스템 정의,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4단계는 생산, 마지막은 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는 구정, 갱생, 운이기 때문에 운전 단계인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서 그대로 보도록 하면 PH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 중에서 지금 H 부분은 영어로 위험을 뜻하게 됩니다. 위험. 따라서 이때 H가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아날리시스는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분석,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단어는 예비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좀 알고 있다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 PHA는 따라서 무엇이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분석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에 있는 PHA에 의한 위험성 분류상 카테고리의 단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파국적, 2단계는 위기적, 3단계는 한계적, 4단계는 무시 가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친 것을 따서 암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항상 따라오는 무가 있는데, 우리가 치킨을 먹다가 다리를 빼앗겨서 너무 열받아서 책상을 내려쳤더니 무가 파쇄가 되었다. 즉, 파기한 무가 되었다라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가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제의 소수단 활동 중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TBM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으로서 4원칙으로 모았을 때는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분방, 수정발언, 그 다음 대량발언, 비평금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면 이 4가지 4원칙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외워준다? 앞글자를 딴 자수를 대비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위험예지훈련 4단계 진행 방법, 문제 해결 4라운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위험예지훈련 4단계 정말 중요하죠. 1단계는 뭐다? 현상을 파악하고, 그래서 여기서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본질 치구 단계에서는 위험 포인트를 결정, 3단계인 대책 수립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4단계 목표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위험을 이겨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그냥 현본 대목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 부분 체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를 해주는 기사는 계급이 중사다. 그래서 부품 배치의 원칙으로는 첫 번째, 기능별 배치의 원칙, 그 다음에 사는 사용 빈도의 원칙, 그 다음에 중은 중요성의 원칙, 그 다음 마지막은 사용 순서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실기까지 대비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실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 중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점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협착점입니다. 협착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위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프레스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운동부, 그리고 밑에 있는 틀 모양이 고정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해줘도 좋지만 앞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협의는 배가 왕고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위험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끼임점입니다. 자, 끼임점은 말 그대로 끼이는 것인데 어떻게 끼이는 것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 속돌과 작업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기회, 직고연. 자, 그 다음에 기타 2가지 정도도 더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은 말 그대로 절단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는데,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밀링 커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절, 회, 자, 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원인의 연쇄 관계로는 기초 원인과 2차 원인인 간접 원인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원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고와 재해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신체적, 그 다음에 교육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기술적, 마지막으로는 관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간접 원인의 간을 포함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 신, 교, 정, 기, 관. 간신을 생각하면 좀 나쁜 이미지가 있죠. 따라서 이 간신을 교정시키기 위한 기관이 존재한다 해서 간신, 교정, 기관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체적, 교육적, 정신적을 하나로 묶고 기술적, 관리적을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체적, 교육적, 정신적은 직접 원인 중에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두 개인 기술적과 관리적은 상태에 따르게 되는데 불완전한 상태는 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간접 원인으로서는 좌측에 있는 5가지가 있고 우측에 있는 행동과 상태는 직접 원인에 해당된다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원인은 총 5가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는 우측에 있는 내용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연쇄성 이론,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론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인리히와 버드가 숨어져 있죠. 자, 이 하인리히는 비율이 뭐가 있었냐면 1대 29대 300으로서 1은 중상, 29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또한 중요한데 각각의 단계별로 외워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사유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사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에 개발 결렬을 2번, 그 다음에 불안한 행동 상태를 3번, 그 다음에 사는 4번, 상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유지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결렬은 개인적인 결함, 세 번째,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로 봐주시면 되고 4단계와 5단계는 일반적으로 다 사고와 상해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확실히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은 하인리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버드의 비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버드에서 암기해야 되는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버드의 도미노 이론은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는 새를 생각하면 되는데 새가 어떻게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통구이가 되어서 직사해버린 것이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새는 버드를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통 1번, 그 다음에 구이는 2번, 그 다음에 직사의 직은 3번, 사는 4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통구이의 통은 통제 부족, 그 다음에 구이의 구는 기본 원인, 직사의 직은 직접 원인, 그 다음에 사는 사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부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가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기본 4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면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인리히의 제시 원칙은 10가지였지만 4가지로 요약해서 이 재해 예방 4원칙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 손, 대, 예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식으로 암기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그래서 재예는 예대를 가기 소원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글자인 예인 예방 가능 원칙, 대는 대책 선정 원칙, 그 다음에 손은 손실 우연 원칙,
원은 원인 연계 원칙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 연계 원칙은 무엇이냐면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손실 우연은 마찬가지로 손실 우연은 사고의 결과 생기는 손실은 우연하게 발생된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 사례 연구 순서는 그냥 순서만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사례 연구 순서는 제3은 근대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새로운 암기법이 있다면 각자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 암기법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글자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3은 근대라는 것 순서대로 암기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점검의 종류, 점검 주기에 의한 구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점검 주기에 대한 구분은 마찬가지로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는데 수정, 특임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검이 있는지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점검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이 점검들은 누가 하는지도 같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수시 점검이란 매일 작업 전, 중, 후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입니다. 해당 점검에서는 누가 하냐면 관리 감독자와 그리고 작업자가 실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기점검은 일정 기간마다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해당 점검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수시 점검처럼 작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자 이상급, 즉 안전관리자 등이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할 수 있는 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특별 점검에서의 포인트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때 하는 점검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특별 점검은 보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이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 점검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에 따로 별표 3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프레스의 점검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모든 것을 암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 글자만 따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러치, 크랭크, 1행정, 그 다음에 슬라이드 프레스, 방호장치, 전단기를 동그라미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암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냐면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를 클리스마스라고 적겠습니다. 트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서 슬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프는 무엇이냐면 프레스의 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의 방 1번, 그 다음에 전의 전이 2번, 그 다음에 클리스마스의 클이 3번, 그 다음에 크가 4번, 그 다음에 비상정지가 5번, 그 다음에 슬이 6번, 그 다음에 프가 7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전의 방은 방호장치의 기능 1번이 되겠고, 전은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번, 클리스마스의 클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리의 크는 크랭크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상정지장치. 이때는 행정을 쓰지 않고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번. 그 다음에 슬프의 슬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여섯 번째. 그 다음 마지막이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가 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으로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이 로봇입니다. 로봇은 별표 2개 정도 쳐주도록 할게요. 로봇은 이 외부 전선, 그 다음에 매니퓰레이터, 제동장치를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것의 암기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봇에 의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외부, 그 다음에 외부가 1번, 그 다음에 매가 2번, 재가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가 1번, 그 다음에 매제의 매는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2번, 세 번째 제동 장치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봇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중요한 것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도 별표 2개를 쳐주도록 하고 각각 앞부분에 있는 걸 한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 전 재산인 크레인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와이프에게 있다 라고 외워주도록 합니다. 크레인의 주권은 와이프. 자, 그럼 어디에 순서를 치는지 보도록 할게요.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주권의 주 1번, 권의 2번, 와이프의 Y에 3번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즉,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건과 방지 장치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이 2번,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게차까지만 암기 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별표 2개를 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제동장치의 재, 하역장치, 바퀴, 전조 등을 동그라미 친 후에 암기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바퀴에 무엇이 있냐면 바퀴에 전조등을 할 겁니다. 전조등, 하재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게차 밑줄 치고 첫 번째 바퀴가 1번, 두 번째가 전조등, 그 다음 하재의 하가 3번, 재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바퀴가 1번, 그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2번, 하재의 하는 하역장치 이상 유무 3번, 마지막 재는 제동장치 4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 해당 부분 4가지는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주 읽어줌으로 해서 눈에 익혀주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도 실기까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계, 기구 및 설비, 그 다음에 방호장치까지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리, 배고, 프아서, 롤케이크, 사고네. 가끔 암기법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철자를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각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의 전이 1번, 그 다음에 리가 2번, 그 다음에 고가 3번, 그리고 프가 4번, 아가 5번, 그리고 롤케이크의 롤이 6번, 그 다음에 크가 7번, 마지막으로 4가 8번, 진짜 마지막 곤이 9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리의 전은 전단기 및 절곡기, 리는 리프트, 고는 고소작업대, 프는 프레스, 그 다음에 아는 압력용기, 얘만 특별히 압력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크의 롤은 롤러기, 크는 크레인, 사는 사출성형기, 고는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어장치는 눈으로 한번 많이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교시 등 작업 시의 안전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법을 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밑줄 쳐주면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의 조작 방법의 조작, 그 다음에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이때 참고로 매니퓰레이터는 로봇의 팔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을 발견, 그 다음 네 번째 2인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재가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오조작 밑줄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로봇을 2인 이상 조작할 경우 오조작되어 속도 이상을 발견한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밑줄 쳐주시고, 자, 그럼 로봇 작업 시에 지침을 사항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2인 이상 신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작 부분, 조작은 무엇이냐면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조작, 마지막 부분이었고, 네 번째는 속도 부분은 무엇이냐면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그 다음 마지막에 이상을 발견한다는 다섯 번째,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를 보게 되면 이전 시간에 외웠던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법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자, 그래서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첫 번째 외는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배는 무엇이냐,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동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즉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부분에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풀리면 덮개 또는 울이 이탈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풀리 원동기 또는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또는 울은 무엇이냐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탈은 이탈 등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하듯이 전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 중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류, 두 번째는 전압, 세 번째는 저항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봐서 대충 전류는 무엇이고 전압은 무엇이고 저항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학에 적용하는 것은 다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무엇이냐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단위로서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때 전압의 단위는 대표적으로 볼트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류, 전압, 저항을 이렇게 글로 설명해서 알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과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가의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물은 무엇이냐면 전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은 전류와 같다. 아무리 평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도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즉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판단하는 것이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압이다 볼 수가 있고, 이때 강가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존재할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이 결국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압이란 것은 높낮이라고 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냇물과 계곡을 비교해보면 계곡의 물이 더 빠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압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즉 전류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양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직류, 두 번째는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말 그대로 직접 연결하는 거라고 해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직류는 무엇이냐면 전압이 일정한 것.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류의 예로는 건전지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교류는 직류와 반대로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류는 무엇이냐면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류의 예로는 가정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집에선 대표적으로 220V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교류, 직류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류, 전압, 저항에 관련된 식 두 가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류 암페어 A는 저항 옴분의
볼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항값이 커진다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의 존재에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ohm의 법칙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압과는 비례관계, 그 다음에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식은 줄의 법칙입니다. 이때 줄은 밧줄이 아니라 열량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로리와 비교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칼로리는 약 4.18줄에 해당되는 것이고, 줄의 법칙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면 줄의 법칙 열량 Q는 I제곱 R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Q는 무엇이냐면 단위가 줄 단위가 되겠고, 이때 I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단위를 대입, 그 다음에 R은 저항값인 옴값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T값은 무엇이냐면 통전시간인 초 혹은 세크 단위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줄의 법칙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절연물의 종류와 최고 허용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은 전기 기능사나 기사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Y의 종류는 최고 허용 온도가 가장 낮은 90도씨 이하에 해당되며, 이때 Y는 대부분 목면이나 목재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온도인 H, 180도씨 이하에서 사용되는 H는 성면 등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온도인 C, 180도씨 초과인 경우에는 도자기나 유리를 사용한다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해당 부분도 단순하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암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Y, A, E, B, F, H, C 순서입니다. 자, 이때 Y, A, E는 한글로 발음했을 때 얘라고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보이프렌드는 핸섬하고 큐티하며 키가 180이 넘는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B가 보이프렌드가 되죠. 보이프렌드. 그 다음에 H는 무엇이냐면 핸섬, 그 다음에 C는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잘생기고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일단 얘는 Y, A, E가 해당되고, 보이프렌드의 B는 B, 그 다음에 프렌드 F는 F, 핸섬의 H, 그 다음에 큐티의 C,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키가 1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80이 넘기 때문에 C 밑에 180도씨 초과.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값인 Y값은 180의 절반 값이다 라는 식으로 암기해주면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90도씨 이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이값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의 연소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체 연소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의 출제율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류에 대해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는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면 분해의 해, 그 다음에 표면의 표, 그 다음에 증발의 증, 그 다음에 자기연소의 자를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열받을 때는 짜증을 표현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짜증을 표현해. 자, 그렇기 때문에 고체연소의 종류로는 자기연소, 그 다음에 증발연소, 표면연소, 분해연소가 있습니다. 자, 분해연소의 대표적인 녀석이 무엇이 있냐면 목재와 종이 같은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표면연소로서는 목탄과 코크스, 그 다음에 증발연소는 파라핀과 황, 그 다음에 자기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사용해서 연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TNT, 그 다음에 질산 에테류 등이 있다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상폭발의 종류와 응상폭발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상폭발의 종류 먼저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팁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상해서 상을 턱하고 치니 혼합 배진무. 자, 그러면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기상폭발이 된다. 기분이 상했다. 기상폭발의 종류로는 혼합가스의 폭발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분해폭발,
분진 폭발, 분무 폭발이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상 폭발이란 무엇이냐면 기체 상태의 폭발로 상변화 없이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응상폭발의 종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자, 어떤 친구가 손을 많이 떨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이렇게 손을 많이 떨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수전증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응상폭발의 종류는 무엇이 있다? 수증기 폭발, 그 다음에 전선 폭발, 증기 폭발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응상폭발은 무엇이다? 기체 상태에 비해서 밀도가 100배에서 1000배 정도 큰 고체나 액체가 급격한 상변화를 일으키면서 폭발하는 현상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질에 대한 종류를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한 유기과산화물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폭발을 한 유과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유과가 폭발하면 어떠냐면 폭발한 유과를 보고 아찔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폭발했냐면 폭발한 유과 보고 아찔해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폭발한 유과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유과는 무엇이냐면 유기과산화물. 자, 그 다음에 보고는 건너뛰고 아찔의 한이의 아는 무엇이냐면 아조와 디아조. 그 다음에 찔해는 무엇이냐면 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그 다음에 니는 무엇이냐면 니트로 혹은 니트로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은 오류 위험물에 해당된다 정도도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물 반응성 물질에 대한 암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옛날에 아주 부유한 나라의 황제인 알리가 있었는데 이 알리는 말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무엇이냐고 하냐면 삼국지에 나왔던 적토마가 가장 좋은 말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인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었냐면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무엇을 아꼈냐면 말을 아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적토마를 아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이 콸콸해서 이때 물이 무엇이냐면 물 반응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냐면 칼륨, 그 다음에 나라의 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황은 황에 관련된 것, 황린, 황화임, 그 다음에 알리의 알은 무엇이냐면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는 무엇이냐면 리튬, 그 다음에 적은 무엇이냐면 정린, 그 다음에 마는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해도 좋지만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대체적으로 삼류 위험물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암기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있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암기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산에 염소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염소가 살고 있었냐면 이제 임신을 해서 곧 애를 낳을 것 같은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즉, 산고를 느끼고 있는 염소가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단계 땡기기 때문에 과즙 듬뿍 품은 망고를 질리도록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산고를 느끼는 염소가 어디를 갔냐면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었냐면 과즙이 듬뿍인 맛있는 망고를 얼만큼 먹었냐면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고는 무엇이냐면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에서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고, 그중 해당되는 물질은 첫 번째 염소, 그 다음에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롬산, 그 다음에 엽은 무엇이냐면 여기 잘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요, 그 다음에
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억지스럽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요오드, 그 다음에 이것은 브롬. 그 다음에 과수원의 과수는 무엇이냐면 과사나 수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과즙 듬뿍 망고. 그러면 과와 망의 포인트를 둬야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망간산. 그 다음에 질리도록의 질은 질산.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앞을 보지 않고 서서 운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암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면 안 보고 서서 뭘 했냐면 운전하면 당연히 위험하므로 서서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게 되면 안 보고 서서는 안전보고서의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운전은 무엇이냐면 안전운전계획, 그 다음에 위험은 무엇이냐면 위험성평가서. 자, 그 다음에 앉아서의 안을 잘 보게 되면 안전자료의 줄임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상조치는 무엇이냐면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 중에서도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암기법으로 만들어서 암기해도 좋지만 암기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밑줄 쳐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부분을 밑줄 쳐주면 되냐면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그 다음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그 다음에 설비의 목록 및 사양, 그 다음은 설비의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그 다음 배치도, 전기 단선도, 그 다음 마지막은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부분 밑줄 치고 이 해당 포인트들은 반드시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 공사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서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냐, 암기 팁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0월은 무엇이냐면 깊이 10m인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일과 건축을 묶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30일과 건축을 묶으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50과 학교를 묶어주면 최대 지간거리가 50m인 다리들의 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리가 보통 교를 쓰게 되죠. 이게 다리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천만 톤 저수는 무엇이다?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이 있다. 자, 추가적으로 터널 건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지간 길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자, 지간이란 무엇이냐면 다리를 건설할 때 한 번에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둥을 세워 놓고 위쪽에 어떤 구조물을 놓아서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리를 만들 때 중심 부분, 이렇게 다리에 기둥의 중심 부분을 연결한 게 바로 지간 길이가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지간 길이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무엇인지는 한번 알고 넘어가 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공사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최대 지간 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50개의 학교이기 때문에 40이 아니라 50m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지상 높이 31을 건축이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터널 건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그래서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래쪽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 출제율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먼저 밑줄 쳐보도록 하면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 밑줄,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부분 밑줄 치도록 하고 암기 팁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은 언제 한다? 작업장 안 보이는 곳에서 누가 교육한다? 관리 조직이 교육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먼저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대한 것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작업장 안 보이는 것,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3번. 자, 관리 조직이 1번이 되겠죠. 1번. 안전보건 교육이 2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산업재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어떤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암기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 하면 떠올리는 삼룡이를 바로 떠올리면서 암기법을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삼룡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삼룡이는 중재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중재가 4일 동안 길어짐으로 해서 뿌직하고 열이 받아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밑줄을 쳐서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재는 중대재해를 뜻하는 것이고 4일에 밑줄 치고 1번, 삼룡이에 밑줄 치고 2번, 뿌직 열바다에 뿌직 열까지에서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대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4일에 4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삼룡이의 3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뿌직 열은 무엇이냐 하면 부상자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뿌직 열바다기 때문에 10명 이상인 경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유치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인의 연쇄 관계 중 사고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하인리, 버드, 아담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필기에서도 한번 언급된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에서 도미노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다? 사유지의 개발이 결여돼서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된다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 사유지가 무엇이다?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개발 결렬은 개인적인 결함,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그 다음에 사고 사상이 되겠습니다.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드 하면 바로 새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새가 어떻게 되었다? 통구이가 되어 직사하였다. 자, 그래서 통구이의 통은 무엇이냐면 통제 부족이 되겠고, 구이가 기본 원인, 그 다음에 즉이 직접 원인, 사는 사고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담스 1단계는 관리 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가 된다 체크해주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재해예방 기본 4원칙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 팁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재해 예방이니까 바로 뭐가 떠오른다? 우리 재해가 떠올라겠죠. 재해는 뭘 소원한다? 예대를 선언한다. 자, 그래서 재해 예방의 기본 4원칙으로서는 첫 번째 예는 예방 가능의 원칙, 그 다음에 대는 대책 선정의 원칙, 그 다음에 소는 손실 우연의 원칙, 그 다음에 원은 원인 연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은 무엇이다?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되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이란 사고의 원인이나 불완전한 요소가 발견되면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손실 우연의 원칙이란 사고의 결과로서 생기는 손실은 우연히 발생되게 되며, 마지막으로 원인 연계의 원칙은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을 암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다? 프랑스 떠올려야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가 무엇이 되었다? 방전되어 뭐가 되었냐면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이다? 프랑스 하면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무엇이냐면 방호장치의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은 무엇이냐면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클은 무엇이냐면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그 다음에 크는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가 됩니다. 그 다음 비상정지는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슬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지막 프는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가 되겠죠. 자, 필기를 공부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글자만 보고 바로 다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실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에 대한 점검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암기법이 있었죠. 로봇의 외부는 매제이다. 자, 그래서 로봇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먼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매는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가 되겠고, 마지막 제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 압축기에 대한 점검 내용. 자, 해당 부분 어떻게 외웠냐면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웠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기를 빼기 위해서 압력 방출하는 밸브를 열어주고 회전부에 잘 돌아가기 위해서 윤활유를 바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기가 무엇이다?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그 다음에 압력 방출은 무엇이냐면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밸브는 두 가지 밸브가 있습니다. 드레인 밸브와 언로드 밸브의 기능, 그 다음에 드레인은 조작 및 배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회전부가 무엇이다?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그 다음에 윤활유는 윤활유의 상태가 된다 라는 걸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크레인에 대한 것도 한번 암기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인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크레인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한테 있다. 자, 그래서 크레인의 주권은 와이프다. 자, 그래서 크레인에 대한 암기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주는 무엇이냐면 주행로에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권은 권과 방지 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클러치 등의 운전 장치의 기능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와이프는 와이어루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많이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를 생각했을 때 주변이 밝으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게차 바퀴에도 전조등을 하재 이렇게 외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퀴의 이상 유무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하는 무엇이냐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고, 마지막에 제는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군의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암기 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군의 운반차는 어떤 식으로 외운다? 군의 운반차 바퀴에도 뭘 한다? 밟기 위해서 전조등을 충전하재. 첫 번째 바퀴가 바퀴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뒤에는 경음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은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역과 제동장치에 대한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를 외우면서 군의 운반차와 한번 섞어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암기법을 활용하면 되겠고, 아래쪽에 컨베이어에 대한 암기법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베이어를 생각하면서 암기법을 떠올려주시면 돼요. 컨베이어는 이렇게 택배, 상하차를 할 때 물건을 실어서 이동하는 긴 벨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컨베이어가 풀리거나 이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정지하거나 덮어야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컨베이어 어떻게 된다? 풀리거나 이탈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정지하거나 뭘 한다? 덮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컨베이어 첫 번째 풀리는 무엇이다?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탈은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 비상정지 장치는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덮는다 라는 것은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출제될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고, 제가 암기법으로 적용했던 것들은 출제율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것은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외워주도록 할게요. 예비, 서면,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제품 심사가 있다 정도 정리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계, 기구 및 설비의 9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를 해 놔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각각의 기계, 기구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 한번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면 어땠다? 전리, 배고프어서, 롤케이크, 사고네. 자, 이 정도 9가지 정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계기구가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교육심리학 중 학습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에 대해서는 원리 및 법칙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외웠다? 대학생 시절을 생각하면서 시일 내로 개강한다. 자, 그래서 파블로프의 원리 및 법칙으로는 뭐가 있다? 시간의 원리,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의 위험 및 안전 조건 중 위험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점은 필답형과 작업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작업형에서 어떠한 특성에 대한 위험, 기계에 대한 위험을 보여준 다음에 그거에 알맞는 위험점을 적거나 그것에 대한 정의를 적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협착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협착점 하면 필기에서도 암기했겠지만 암기법을 바로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협의는 배가 왕고프.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협은 협착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배가 왕고프, 거기서 왕고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복 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뭐 전단기나 성형기 같은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끼임점이 되겠습니다. 자, 끼임점은 어떻게 외웠죠? 끼회, 직고연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끼는 끼임점이 되겠고, 회직고가 무엇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숫돌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끼는 것이 바로 끼임점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절단점의 암기법은 뭐였죠? 절단점은 잘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절회자밀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단점은 무엇을 뜻한다?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및 운동하는 기계 부분의 자체에 대한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밀링 커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기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그래서 밀링 커터가 대표적인 기계 기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세 개 더 보도록 하면 물림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점으로서 대체적으로 롤러 같은 것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에 있는 접선 물림점. 접선이라는 것은 원형에 있는 어떤 선에 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 지금 보게 되면 자전거에서 우리 이러한 체인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페달이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밟고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형과 접하는 선에 대한 것이 바로 접선이 되게 되는데,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서 닫히게 되는 것이 바로 접선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벨트와 풀리 같은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회전 말림점이 있습니다. 회전 말림점은 말 그대로 회전하는 물체의 돌기 회전부에서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회전하는 축과 어떤 커플링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말림점에 의해서 우리는 장갑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전체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목장갑 같은 거는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위험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업 환경을 보았을 때 장갑을 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형에 대한 동영상을 봤을 때 장갑을 끼고 이런 회전체를 작업하는 경우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것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 필기에서도 이것은 암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폭발한 유가 보고 아찔의 한이 이렇게 외웠었죠. 첫 번째, 폭발한 유가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유가가 무엇이다? 바로 좌측에 있는 유기 과산화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찔의 한이가 뭐다? 아찔. 아찔이 무엇이냐면 아조. 그래서 아조 화합물과 디아조 화합물이 된다. 자, 그래서 찔해, 아찔의 찔해는 무엇이다? 질산 에스트로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유도체, 그 다음에 니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된다 라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하면 뭐였죠?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물이 콸콸 흐르게 되면 땅이 부유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황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황제의 이름은 바로 알리였고, 그 알리가 정말 아끼는 적토마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물 반응성이기 때문에 뭐가 흐른다?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뭐였냐면 물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칼륨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흐르는 나라의 나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황제의 황은 무엇이다? 황린, 황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은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알칼리 금속 같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알로 시작되는 걸 다 떠올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리튬에 해당이 됩니다. 리튬.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적토마의 적은 정린. 그 다음에 마는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금속 분말 등이 있다 정도는 눈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자, 산고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산고. 자, 산고가 심했던 염소는 어딜 갔냐면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 가서 뭘 많이 먹었다? 과즙이 듬뿍 있는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고는 무엇이다?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염소는 무엇이 되겠죠? 염소? 자, 그래서 염소산 및 그 염류가 바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염소가 포함된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lum산 및 그 염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수가 무엇이다?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즙 듬뿍인 망고는 무엇이다? 과망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리도록의 질은 질산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정리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뭐 브롬산과 요오드산도 있다.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기에 대해서 외울 때는 이렇게 암기법에 대한 걸 활용해서 외웠다면 우리가 보통 이 중에서
한 4가지에서 6가지의 종류를 적어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불음산, 요오드산까지 챙겨가는 것보다는 암기법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그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웠죠? 안 보고 서서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안 보고 서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전 부분은 무엇이다? 안전운전계획. 그 다음에 위험은 무엇이냐면 공정위험성평가서. 그 다음에 앉아서는 공정안전자료. 비상조치는 무엇이냐면 비상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2개 더 안전운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고체연소의 종류,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체연소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했던 기억이 있죠. 자, 어떻게 썼냐면 고체의 연소는 짜증을 표현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는 무엇이냐면 자기연소, 그 다음에 증은 증발연소, 표는 표면연소, 해는 분해연소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해연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각각 어떤 물질이 있는지는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연소는 파라핀, 화학, 나프탈렌, 그 다음 자기연소는 TNT, 질산, 에테르류 등이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몇 개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부분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그 다음에 터널의 건설 공사, 그 다음에 저수용량이 2천만 톤 이상, 그 다음에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밑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법은 어떻게 적용해주면 되냐면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0은 무엇이냐면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자, 그 다음에 31일 건축은 무엇이다? 건축물,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고, 그 다음 50개의 학교는 무엇이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자, 교는 다리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천만 톤 저수는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이 된다. 체크. 그 다음 추가적으로 터널의 건설 등의 공사도 된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있는 연면적 5,000m 이상인 시설의 종류도 같이 참고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흙막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암기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쳐보도록 하면, 먼저 부재의 접속부 밑줄,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재의 손상 및 변형 밑줄, 그 다음에 버팀대 밑줄, 치마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 외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이것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면, 부재의 접속부가 손상 변형되게 되면 버팀대가 치마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재의 접속부는 3번에 있는 부재의 접속부, 그 다음에 손상 및 변형은 1번에 있는 부재의 손상 변형, 세 번째 버팀대는 2번에 있는 버팀대의 기납 정도, 마지막에 치마는 침하의 정도 부분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작업 통로 및 발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중 가설 통로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가설 통로의 구조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만큼 정말 중요했던 내용이어서 우리가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설 통로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무엇이다? 바로 가솔린이 떠올라야겠죠.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2로 날 땐 팔을 치켜 올려 다시 2로 나 10계단 올라가. 자, 그래서 가설 통로의 구조는 어떻게 외운다? 이 가솔린이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30리터는 무엇이다? 숫자 30도.
그래서 경사 30도 이하일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가 될 만한 글자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호를 보게 되면 숫자 1,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사를 뜻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15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자,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겠죠. 2번 부분을 보게 되면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 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8, 숫자 8이 되겠고, 치는 숫자 7, 1호는 숫자 15, 10은 숫자 10, 그 다음에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8과 7이 세트, 15와 10이 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5번을 보게 되면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8과 7이 세트였기 때문에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글자를 따서 우리가 암기법을 만들었었죠. 우리가 연기자들 중에서 연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기를 발로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은 무엇이냐면 3번에 해당되죠. 3번. 그 다음에 기는 기둥의 치마. 그 다음 발은 발판의 재료 1번. 그 다음에 로는 6번. 그 다음에 손은 4번. 그 다음에 해는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먼저 외워둔 다음에 뒤에 부분을 연결시켜서 외워주면 보다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해당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안전모의 구조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무엇이냐면 시험 항목에 대해서, 우리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필기에서도 한번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지만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암기법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수전관에 턱하고 충격이 났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수가 무엇이냐면 내수성이 되겠죠. 내수성. 그 다음에 전은 무엇이냐면 내전압성. 그 다음에 관은 무엇이냐면 내관통성. 그 다음에 턱은 턱근 풀림. 그 다음에 충격은 충격 흡수성. 그 다음에 나는 난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내관통성과 그 다음에 내수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외워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치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흡수성에서는 4450N 체크. 그 다음에 내관통성에는 A B종의 안전모인 경우에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 그 다음에 A와 AB 2종의 안전모일 경우에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가 되어야 된다. 체크. 그 다음에 내수성에서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은 1% 미만. 체크. 그 다음에 난연성은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턱근 풀림은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근이 풀려야 된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장갑은 처음에 내전압용 절연장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장갑의 등급별, 최대 사용 전압과 등급별 색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각각 등급에 맞는 것에 대해서 색깔을 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0 등급은 갈색, 그 다음에 빨간색, 흰색, 노란색, 녹색, 등색이 된다. 자, 이거 필기에서도 암기법을 적용해서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햄버거를 생각해서 외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색은 우리가 귤색이기 때문에 후식으로 귤을 먹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햄버거를 생각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갈색을 보게 되면 햄버거의 빵 부분이 생각이 나죠. 빵 위에 빨강색인 케첩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이 뭐가 들어갔냐면 양파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인 계란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에 햄버거에 빠질 수 없는 녹색인 양상추를 올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등색을 먹는데, 등색은 일반적으로 귤색을 떠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햄버거를 떠올려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와 직류를 비교했을 때 교류를 외운다면 직류까지 우리는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류는 교류 곱하기 1.5를 해주게 되면 직류값이 나오기 때문에 교류를 중점적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에 착용하는 차광 보안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광 보안경의 종류,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를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 팁을 적용해서 외워주도록 하면, 자, 저거를 복용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는 무엇이냐면 자외선. 그 다음에 저거는 적을 떠올리면 되겠죠. 적. 그래서 적외선용. 복은 복합용. 그 다음에 용은 용접용이 되겠습니다.